유튜브 채널 가장 많이 본 뉴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댓글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이번 소식은 인도네시아가 한국과 계약을 맺은 잠수함 도입 사업에 대해 재검토에 들어갔다는 소식입니다. 인도네시아는 우리나라의 신남방 정책의 핵심 국가로 꼽히고 있습니다. 최근 코로나19 사태로 세계 각국이 한국의 코로나19 방역물품 지원 요청을 해오고 있는 가운데 우리나라 정부는 수출국 최우선 순위를 매겼는데 그중 한 국가가 인도네시아였습니다. 한국과 인도네시아는 서로를 중요한 경제 파트너로 여겨 최근 투자와 교역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경제뿐만 아니라 인도네시아와 중요하게 협력하는 분야가 있습니다. 바로 국방산업 분야입니다. 이 동영상의 이미지와 사운드는 유튜브 채널 가장 많이 본 뉴스가 소유하고 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은 좋은 영상을 만드는데 많은 힘이 됩니다. 우리나라와 인도네시아는 한국형 전투기 사업을 공동 개발 중이며 인도네시아는 KF-X 전체 개발비 8조 5천억 원 중 20%인 1조 7천억 원을 부담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전투기 사업뿐만 아니라 잠수함 사업에서도 두 나라는 협력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2011년 대우조선해양은 인도네시아 잠수함 도입 1차 사업에서 11억 달러 규모의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 수출 금액은 한국의 역대 방산 수출 단일 최고의 계약이었습니다. 이 계약으로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5번째로 잠수함 수출국이 되었습니다. 또한 2019년 인도네시아 해군이 추진하는 잠수함 도입 2차 사업에도 대우조선해양은 우리나라 해군의 장보고함을 개량한 1400톤급 세척을 수주했으며 계약 규모는 12억 달러에 달했습니다. 인도네시아가 이미 한국산 잠수함을 운용하고 있다는 점이 유리하게 작용했을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하지만 인도네시아 국방부는 대우조선해양과 맺은 잠수함 도입 2차 사업에 대해 재검토에 들어갔다는 외신 기사가 나왔습니다. 미국의 국제외교 전문지 더 디플로맷은 지난 3일 인도네시아가 한국과 맺은 3대의 잠수함 도입 계약에 대해 계약 취소를 고려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인도네시아가 이 계약을 재검토하는 주된 이유는 향후 몇 년 동안 계속될 국방 예산 축소 기조라고 덧붙였습니다. 이어 더 디플로매치는 잠수함의 운항 범위는 약 11,000해리이며 잠항시간은 약 50일이라고 말하며 인도네시아 국영 조선사 PT-8은 인도네시아에서 첫 번째 잠수함의 6개 모듈 중 2개를 건설할 예정이며 그러나 최종 조립은 한국의 대우조선해양에서 진행된다고 밝혔습니다. 두 번째 잠수함의 경우 인도네시아 국영 조선사인이 4개의 모듈을 만들고 한국에서 최종 조립할 예정이며 세 번째 마지막 잠수함은 6개의 모듈이 모두 인도네시아에 만들어지며 최종 조립은 현지에서 될지 또는 한국에서 조립될지는 확실하지 않다고 적었습니다. 또한 마지막으로 인도네시아는 현재 터키가 건조한 레이스 타입 214 SSK 버전을 제공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인도네시아 해군은 잠수함 도입 2차 사업에서 터키제 잠수함을 제안받았지만 결국엔 우리나라의 장보고함급 잠수함을 선택했습니다. 하지만 올해 들어 인도네시아가 한국과 국방산업 협력을 재검토할 수 있다는 보도는 여러 차례 나왔습니다. 올해 1월에는 인도네시아가 프랑스 라팔 전투기를 구매할 것이라는 보도가 프랑스 언론을 통해 전해지기도 했습니다. 1월 프랑스 매체들은 프라도워 수비안토 인도네시아 국방장관이 무기 구매 협상을 마무리하기 위해 프랑스를 방문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수비안토 장관이 관심을 보인 무기에는 대당 가격이 최소 1,500억 원 이상인 프랑스 다소의 라팔 전투기 48대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인도네시아의 F-35 도입 계획이 알려지자 방산업계에선 인도네시아가 다른 나라에서 KF-X의 대안을 찾으려 한다거나 다른 나라 전투기에 입질하면서 KF-X의 분담금을 깎으려 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인도네시아가 재정 문제를 들어 KF-X 사업 분담금 지급을 미루고 있기 때문입니다. 인프라와 인력 개발의 예산 지출을 우선시하다 보니 분담금을 지급할 여력이 없다는 게 인도네시아 측의 설명입니다. 상황이 이렇게 흐르자 우리나라로서는 입장이 난처해졌습니다. 인도네시아를 방산업계의 신남방 정책 국가로 꼽아서 KF-X 및 잠수함 사업에 대해 공을 들여왔기 때문입니다. 이런 인도네시아의 이중 행보는 조코 위도도 대통령과 프라보워 수비안토 국방장관의 불협 화음이 무기 도입을 둘러싼 혼선의 원인이라는 분석도 있습니다. 조코 위도도 대통령의 국방 정책을 흠집내기 위해 정적인 프라보워 수비안토 국방장관이 한국과의 계약을 파기하고 다른 나라와의 무기 계약을 추진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는 인도네시아 방위 산업의 같은 이슬람 문화권인 터키가 적극적으로 구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미 인도네시아와 터키는 중형 전차 분야에서 합작하여 블랙타이거라는 전차를 내놓았습니다.
또한 인도네시아 해군은 2024년 이후 추가로 4척의 잠수함을 건조하는 3차 사업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터키가 이 물량을 노려 터키의 조선업체인 SPM은 독일의 유명 잠수함 제조사인 TKMS와 손잡고 이 사업에 진출하려 하고 있습니다. 3차 사업까지 손쉽게 보던 대우조선 해양에겐 경고등이 켜진 셈입니다. 하지만 최근 나온 외신 기사와는 다르게 인도네시아는 공식적으로 KFX 사업 지속 추진 의사를 피력해왔습니다. 이번에 나온 인도네시아 잠수함 도입 2차 사업 재검토 보도도 인도네시아 정부의 공식 의견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인도네시아는 3억 명에 가까운 인구를 가진 인구 대국이며 자원 또한 풍부합니다. 계속 성장 중인 인도네시아는 미래의 중국 시장을 대체할 수 있는 시장입니다. 중국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고 수출을 위해선 인도네시아와의 협력이 중요하며 그 협력을 더욱 공고히 하는 것은 국방협력입니다. 인도네시아의 내부 정치와 터키의 방해를 뚫고 우리나라의 무기가 인도네시아에 인도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은 좋은 영상을 만드는데 많은 힘이 됩니다. 유튜브 채널 가장 많이 본 뉴스. 안녕하세요. 오늘은 F-35A 도입 결정과 문재인 대통령이 국방과학연구소를 찾아 연구원들의 열정과 노력, 관련 기관 및 업체들의 적극적인 협조로 국내 기술로 개발에 성공한 명품 무기 현목포와 A사에서 첨단 군사 장비를 시찰한 소식을 전해드리며 머지않아 KF-X의 완성된 모습을 시찰하시는 모습을 기대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많은 도움이 됩니다. 정부가 차세대 전투기 FX 2차 사업으로 F-35A 스텔스 전투기 대신 수직 이착륙 기능이 탑재된 F-35B 기종을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23일 정부 소식 등에 따르면 2021년부터 5년간 약 4조 원을 들여 추진하는 FX 2차 사업의 전투기 기종으로 F-35B가 고려되고 있다. 이는 해군의 경항공모함 건조 계획에 따라 함재기용 전투기가 필요하다는 군 안팎의 주장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군은 2014년 확정된 FX 1차 사업 계획에 따라 약 7조 원의 예산을 들여 F-35A 40대를 2021년까지 우선 전력화할 방침이다. F-35B는 F-35A와 달리 수직 이착륙이 가능한 리프트팬이 달려있어 경항모에 적합하다. 가격도 대당 보통 1,000억 원인 F-35A보다 30%가량 비싼 것으로 알려져 있다. 군 관계자는 둘 다 같은 계열의 스텔스 전투기이지만 부품 대부분이 달라 사실상 새로운 기종으로 봐야 한다고 전했다. 소식통에 따르면 지난해 경항모를 2033년 진수하겠다는 계획이 발표된 뒤 FX 2차 사업에 F-35B 기종을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하지만 군은 당시 F-35A 20대를 구매하기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 때문에 이번에 F-35B로 기종을 변경할 경우 전투기 도입이 더 늦춰질 수밖에 없다. 현재 공군력은 F4, F5 등 기존 전투기가 노후화돼 전력 대체가 시급한 상황이다. 그래서 KF-X 사업이 진행 중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23일 올해로 창설 50주년을 맞는 국방과학연구소 AD기 대전본부를 찾아 국방과학기술의 성과를 치하했다. 문 대통령은 사실 A사 레이더는 당초에 미국으로부터 F-35A 전투기를 도입할 때 일종의 절충교역으로 그 기술까지 이전받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었다가 나중에 알고 보니 미국에서 국외 이전을 철저히 금하고 있는 핵심 장비 기술이어서 미국 정부의 특별 승인 없이는 아예 원천적으로 해외 이전이 안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됐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그래서 우리 기술로 개발할 수밖에 없었는데 그것이 너무나 어려운 기술이기 때문에 우리 차세대 항공기 전투기 사업도 상당 기간 표류할 것 같다는 우려들을 많이 했는데 우리 국방과학연구소가 보란듯이 그 A사 레이더를 포함해서
4대 핵심 기술 모두를 성공적으로 지금 개발해내고 있다고 설명했다. A사 레이더는 천여 개의 표적을 동시에 추적 탐지하는 한국형 전투기 사업, KF-X의 핵심 장비로 전투기의 눈으로 불린다. 문 대통령이 비공개 시찰한 것으로 보이는 현목포는 사거리 800의 탄도 중량을 2톤으로 늘려 괴물 미사일이라는 별칭을 갖고 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약 3년 만에 ADD를 방문한 자리에서 우리 차세대 전투기 사업의 핵심 장비이면서 난이도가 매우 높은 A사 레이더 개발을 우리 기술로 기었고 성공시켜낸 것에 큰 자부심을 느끼며 특별한 축하를 보낸다고 밝혔다. 지난 2015년 미국이 A사 레이더 등 핵심 항목에 대한 수출 승인을 거부했지만 이에 굴하지 않고 자체의 기술력을 갖추게 된 것에 대해 남다른 의미를 부여한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23일 대전 유성에 위치한 국방과학연구소에서 첨단 무기와 군사 장비를 시찰한 뒤 이동하며 연구진에게 격려의 박수를 보냈다. 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미국의 수출 승인 불허 사실이 뒤늦게 밝혀져서 방사청 등이 당시 상당히 비판받았다. 무엇보다 한국형 전투기 개발 사업에 차질이 우려됐다면서 하지만 여러가지 어려움 끝에 차며 연구원들의 열정과 노력, 관련 기관 및 업체들의 적극적인 협조로 국내 기술로는 개발이 불가능할 것이라는 평가가 우세했던 A사 레이더의 개발이 사실상 완성 단계라고 말했다. A사 레이더의 출고식은 다음 달 중 열릴 계획이다. 문 대통령이 특히 A사 레이더의 개발, 성공에 관심을 기울인 것은 미국의 기술 이전 거부 당시 국회에서 국방위원으로 활동했기 때문이다. 강 대변인은 대통령이 이런 사정을 잘 알고 있어서 불가능을 가능케 만든 것에 더 의미를 느끼고 있다고 설명했다. 감사합니다.